강구 북쪽 207고지 181고지 선에서 국군 23연대가 미 영해군의 화력 지원하에 북한군의 파상 공세를 저지하고 있던 7월 24일 대구에서 재편성을 마친 22연대가 강구에 도착했습니다. 국군 3사단장 이준식 준장은 22연대의 증원으로 작전에서 병력 운용에 대한 융통성을 가질 수 있게 되자 22연대를 강구 북쪽 1.5km 지점에 있는 150고지에 배치하고 22연대로 23연대를 초월 공격하게 하여 26일 영덕을 탈환한다는 계획을 세웠으나 25일 밤에 북한군의 기습 공격으로 또 다시 181고지를 상실하자 181고지를 탈환하기 위해 22연대를 투입했습니다. 7월 26일 국군 3사단장 이준식 준장은 181고지 및 207고지의 북한군이 진지를 보강하기 전에 역습을 감행하기로 결정하고 작전 명령을 내렸습니다. 하나, 사단은 181고지와 207고지를 동시에 탈환하여 영덕을 회복하기 위한 진출선을 확보하려 한다. 둘, 22연대는 이계 대대로 181고지와 207고지를 탈환하라. 셋, 23연대는 현 위치에서 22연대의 역습을 엄호하라. 넷, 독립 1대대는 현 위치에서 계속 적의 측방 진출을 견제하라. 다섯, 공병대대는 현 위치에서 별명을 대기하라. 여섯, 작전 중 함포 및 항공 지원을 수시로 요청하라. 일곱, 사단 지휘소는 강구에 계속 있을 것이다. 이 작전은 강력한 함포 및 항공 화력을 통해 북한군 5사단의 출혈을 강요해 전력을 크게 약화시키는 것이 주목적이었습니다. 공격 명령을 받은 22연대장 강태민 중령은 7월 26일 07시에 예하대대에 작전 명령을 내렸습니다. 하나, 연대는 사단 작전 명령에 의하여 181고지 및 207고지를 점령하려 한다. 둘, 3대대는 181고지를 점령하라. 셋, 2대대는 207고지를 점령하라. 넷, 1대대는 172고지에 집결하여 별도 명령을 대기하라. 다섯, 작전 중 각 대대는 함포 및 항공 지원을 수시로 요청하라. 여섯, 공격 개시 시간은 7월 26일 13시이다. 일곱, 연대 지휘소는 공격 개시 2시간 전에 172고지로 추진될 것이다. 22연대는 염정태 소령의 3대대를 우일선으로 장인걸대 위의 2대대를 좌일선으로 하여 각각 181고지와 207고지를 목표로 13시에 역습을 감행했습니다. 이에 앞서 12시부터는 강구 앞바다로 진출한 미 영해군 함정의 공격 준비 포격이 40분간 실시된 데 이어 미 공군 40 전투비행대대의 전투기 편대가 20분 동안 목표 일대의 북한군을 맹렬히 폭격하여 그 일원을 완전히 제압했습니다. 1시간에 걸친 공격 준비 사격이 끝나는 즉시 진격을 시작한 염정태 소령의 3대대는 양성식대 위의 10중대와 문용기 중위의 11중대가 181고지를 목표로 공격을 시작해 북한군의 가벼운 저항을 물리치고 고지를 점령했습니다. 207고지 점령을 목표로 공격한 장인걸대 위의 2대대는 우일선 3대대에 181고지 공격에 맞춰 이영재 중위의 5중대가 선봉으로 상금호 북쪽으로 진출하고 황한준 중위의 6중대가 후속했습니다. 2대 대장 장인걸 대위는 207고지에 1개 중대 규모의 북한군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5중대를 선봉으로 삼았고 후속 6중대를 7번 도로를 통해 북상시킨 것은 도로를 통해 진격하면서 자연스럽게 고지 서쪽을 감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고지에서 내려다보고 있는 북한군에게 많은 병력이 진출하고 있음을 과시하는 효과를 노렸습니다. 이 도로는 영덕에 이르는 중요한 도로이므로 1개 중대가 진출한다는 것은 북한군에게 큰 위협으로 작용했습니다. 이러한 장인걸 대위의 판단이 적중하여 북한군 화력이 6중대로 분산되면서 5중대의 공격을 용이하게 만들었고 이영재 중위의 5중대는 큰 저항을 받지 않고 고지를 점령했습니다. 이때가 14시 20분이었습니다. 대대장 장인걸 대위는 207고지가 영덕시가지와 근접해 있었기 때문에 머지않아 북한군의 대규모 공세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7중대를 추가로 투입해 3개 중대로 사주방어진지를 구축했습니다. 사단 고문관 에머리치 중령은 영덕시가지 주변이 감지되는 207고지에 미군 관측반을 파견해 함포 및 항공지원을 유도하게 했습니다. 영덕시가지와 그 주변은 종일 함포가 장렬했고 영일비행장에서 출격한 미 공군 전투기 3개 편대가 영덕 주변의 북한군을 지속적으로 공격했습니다.
공격 목표를 점령한 22연대는 일몰전에 207고지, 181고지의 방어진지를 보강하고 탄막에 의한 살상지대를 구성하는 등 북한군의 야간 공격에 대비했습니다. 22연대가 두 고지를 탈환한 후 방어진지 보강 공사를 진행하던 주간에는 쥐 죽은 듯 침묵을 지키던 북한군이 7월 26일 22시가 조금 지나자 고지 정상을 향해 포격을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북한군 5사단의 화력이 총동원된 듯한 무지막지한 포격이 끝나자 181고지의 3대대 정면으로 증강된 1개 대대 규모의 북한군이 몰려들었고 207고지의 2대대 방어선으로는 자동화기로 증강된 1개 중대 규모의 북한군이 접근해왔습니다. 181고지에서 북한군 주공부대의 야간 공격을 받은 염정태 소령의 3대대는 처절한 투혼을 발휘했습니다. 5일선을 맡은 양성식 대위의 10중대와 좌일선을 맡은 문용기 중위의 11중대는 급편한 진지가 무너지자 북한군 시체를 쌓아 방어벽을 만들면서 막강한 북한군의 화력과 병력에 맞서 2시간이 넘는 사투를 벌였습니다. 11중대 화기소대장 주갑복 중위는 기관총반을 직접 지휘하면서 큰 소리로 한 놈도 남기지 말라며 독전하던 중 북한군의 총탄에 머리를 관통당해 전사했습니다. 이를 본 기관총반원들은 소대장님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말자고 각오를 다지며 총열이 달아오르도록 기관총을 쏘아댔습니다. 22연대 3대대 장병들은 막강한 북한군의 화력을 투혼으로 저지했습니다. 자정이 넘어가자 북한군은 전의를 상실한 듯 많은 시체와 무기들을 버린 채 물러났습니다. 181고지의 3대대는 북한군의 공격으로 한때 방어진지 일부가 무너지는 위기를 맞았으나 대대장 염정태 소령의 시기적절한 예비대 투입과 화력 지원 요청으로 2시간여의 치열한 교전 끝에 북한군을 물리치고 고지를 확보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181고지의 3대대가 공격을 받은 22시 무렵 207고지의 2대대도 북한군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야포와 자주포인 듯한 직사포가 장렬하면서 207고지는 순식간에 화염에 휩싸였습니다. 북한군의 포격이 워낙 막강해 대공세가 예상되었으나 정작 1km 방어 정면에 나타난 북한군은 자동화기로 증강된 1개 중대 규모에 불과했습니다. 고지 정상에서 북쪽으로 뻗은 능선 북단으로 접근한 북한군은 그 자리에서 더 접근하지 않고 이튿날인 27일 새벽까지 진전해서 교란 사격만 하다가 물러났습니다. 이 공격은 181고지에 대한 공격을 엄호하기 위해 207고지의 국군을 묶어두기 위한 것으로 파악되었고 북한군은 181고지를 점령한 후 하금호 선까지 진출하여 207고지를 배후에서 차단하겠다는 작전 계획을 수립했던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22연대장 강태민 중령은 북한군의 재공격에 대비해 2대대와 3대대에 진지 보강 공사를 실시하라고 명령하고 사단에 보급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영덕 동북쪽 삼계리에서 대탄리 사이에 배치된 22연대는 방어선 정면에 출현하는 북한군 전차의 위협을 받고 있었습니다. 실제로는 자주포였지만 그때는 모두 전차로 알았습니다. 3대 대장 염정태 소령은 12중대 이소대장 대리 이명수 1등 상사에게 말했습니다. 가장 큰 위협인 전차를 파괴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는가? 대대, 대전차 화기가 없으니 낮에 움직일 때보다는 밤에 자고 있을 때 파괴하는 방법이 유일할 것 같습니다. 저에게 맡겨주십시오. 특공대원 12명을 선발한 이명수 1등 상사는 7월 28일 21시에 북한군 자주포를 찾아 북한군 진영으로 잠입해 들어갔습니다. 이동 중 어느 계곡에 이르렀을 때 이게 소대 규모로 추정되는 북한군이 수통에 물을 넣으면서 휴식을 취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수류탄을 던져 대부분을 사살하고 10명을 생포했습니다. 이들은 북한군 5사단 소속 정찰대로 자주포 유도 임무를 띠고 있었습니다. 포로들 중 저항하는 7명을 사살하고 3명의 협조를 얻어 G-셀라는 암호를 알아낸 뒤 포로들을 앞세우고 자주포 세문이 포진하고 있는 진지까지 접근했습니다. 이명수 1등 상사가 포로들에게 정찰 보고를 하는 척하면서 자주포 승무원들을 밖으로 나오게 하라고 지시했고 포로들의 보고를 받은 자주포 승무원들이 밖으로 나오는 순간 소총으로 사살하고 자주포 안에 수류탄을 던져 넣었습니다. 자주포 안에 있던 많은 포탄들이 유폭되면서 자주포 세문이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임무를 완수한 특공대원들은 철수하던 중 북한군 경계부대의 공격을 받고 분산되었고 이명수 1등 상사는 문용기 중위가 지휘하는 3대대 11중대 앞에 이르러 졸도하면서 의식을 잃었지만 무사히 복귀했습니다.
7월 29일 이명수 2등 상사는 10일 중대의 공격에 가담해 수류탄으로 북한군 20명을 살상하고 포로가 된 특공대원 2명을 포함해 국군 포로 6명을 구출했으며 북한군 8명을 생포하는 전과를 올렸습니다. 이명수 1등 상사는 이 공로를 인정받아 1951년 9월 17일 최고의 무공훈장인 태극무공훈장을 수여받았습니다. 국군 3사단장 이준식 준장은 강구를 방어하는 데 유리한 지형이자 영덕 탈환 공격의 발판이 되는 207고지, 181고지를 확보한 데 이어 27일과 28일 이틀간에 걸친 미 영해군과 미 공군의 해상포격 및 항공폭격으로 북한군의 전력이 크게 약화되자 영덕 탈환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작전명령을 예하부대에 하달했습니다. 하나. 사단은 7월 29일에 영덕을 탈환하려 한다. 둘. 22연대는 현 진지를 고수하면서 별도의 명령에 대기하라. 셋. 23연대는 주력으로 영덕을 점령하고 일부로 180고지, 220고지 선을 확보하라. 넷. 독립 일대대는 일부로 320고지를 점령하여 적의 측방 진출을 견제하라. 다섯. 공병대대는 150고지에 집결하여 별도의 명령에 대기하라. 여섯. 공격 개시 시간은 7월 29일 06시이다. 7. 작전 중 함포 및 항공 지원을 요청하라. 8. 사단 지휘부는 계속 강구에 있을 것이다. 이준식 준장의 작전 계획은 22연대의 현 위치를 고수하게 하여 7번 도로는 물론 대탄리, 삼계리 방면으로 침투할지도 모르는 북한군에 대비하면서 23년대로 하여금 영덕을 탈환한 후 그 여세를 몰아 180고지, 220고지 선까지 진출하여 화림산을 점령 중인 북한군의 진격을 저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208고지에서 50천 서측 연변을 방어 중인 독립 일대대로 하여금 삿갓봉까지 진출하여 북한군의 측방 공격을 견제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이 무렵 북한군 5사단은 7월 16일부터 전개한 영덕 공방전에서 많은 병력 손실을 입었지만 결손 보충이 되지 않아 전력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7월 29일 06시 국군 23연대는 미 영해군 및 미 공군의 강력한 화력 지원 하에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대규모의 포격과 폭격에 기세가 꺾인 북한군이 제대로 저항하지 못하고 화림산과 사마리 사이의 골짜기로 물러나자 08시에 영덕을 탈환했고 계속해서 최종 목표인 220고지, 180고지로 진출해 그 일대의 방어진지를 구축했습니다. 그러나 이날 밤 23연대는 북한군의 야간 공격을 받아 다시 공격계 시선으로 철수하게 되었으며 다음 날인 30일 새벽 22연대가 재차 공격을 시작해 영덕을 탈환했습니다. 영덕을 탈환한 후 22연대와 23연대는 영덕 북쪽 2km 선까지 진격하여 방어진지를 구축했고 독립 일대대는 영덕 서쪽 4km 지점인 삿갓봉으로 진출해 50천을 경계했습니다. 북한군 5사단은 영덕 전투에서 막대한 손실을 입었는데 포로들의 진술을 종합해보면 이때까지 사단 전력의 40%가 손실된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23연대장 김종원 중령은 180고지를 빼앗기고 또 공격에 실패했다는 이유로 소대장 1명과 사병 1명을 권총으로 즉결 처분했습니다. 이를 본 미 고문관들이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상부의 건의에 연대장 김종원 중령을 해임시켰습니다. 후임 연대장에는 독립 일대대장 김종순 중령이 임명되었습니다. 7월 30일 노재현 소령의 11포병대대와 이소동 소령의 독립 2대대가 배속되어 3사단의 전투력이 대폭 증강되었습니다. 8월 1일 10시 북한군이 사단사령부를 기습하고자 도로를 따라 강구로 침투하는 것을 공병중대가 발견하고 22연대의 화력 지원을 받아 1개 대대 규모의 북한군을 섬멸했습니다. 현장에서 트럭 2대분의 무기를 노획했고 북한군 시체는 민간인을 동원해 매장했습니다. 이후 영덕을 두고 국군과 북한군은 백병전까지 불사하는 공방전을 전개했으며 국군 3사단은 8월 2일 220고지, 180고지 선을 확보했습니다. 독립 일대대는 208고지의 일부 병력을 남겨두고 대대 주력이 삿갓봉을 점령하여 사단 방어지역의 좌측방과 신양리, 진동제, 오천리에 이르는 접근로를 통제하게 되었습니다. 8월 3일 국군 3사단은 2개 연대를 모두 일선에 투입하여 화림산 매정리를 잇는 선에 방어선을 구축했습니다. 이후 8월 5일 낮까지 소강 상태가 지속되었는데 북한군 5사단은 소규모 정찰활동 이외에는 일체의 작전 행동을 취하지 않고 차후 작전을 위한 준비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북한군 5사단이 영덕에서 국군 방어선을 돌파하지 못하고 2주일이 넘도록 지체됨으로써 북한군 2군단의 작전 계획이 큰 차질을 빚었습니다. 당초 7월 하순에 포항을 점령하려 했던 북한군의 계획은 미 영해군과 미 공군의 강력한 화력 지원을 받는 국군 3사단의 완강한 저항에 부딪혀 좌절되었습니다. 영덕 전투는 동해안과 영일 비행장이라는 양호한 입지적 조건 때문에 국군이 해상 및 항공 화력을 적절하고도 충분하게 지원받으면서 전투를 수행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국군 3사단의 영덕 방어 의지와 미 영해군과 미 공군의 강력한 해상 및 항공 지원이 결합되면서 동해안 지역에서는 북한군의 진출이 크게 지연되었으며 그 결과 포항의 조기 실함을 막아 향후 국군이 공세 이전의 여건을 마련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북한군 2군단은 동해안 축선을 통한 남진이 계획대로 진행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이를 타개할 목적으로 안동을 점령한 12사단으로 하여금 청송, 기계 축선으로 장거리 침투를 감행하게 하는 한편 영덕 정면에서 막대한 손실을 입은 5사단에게는 전투력 회복을 위한 부대 정비를 실시한 후 차기 공격 작전을 수행하도록 조치했습니다.